20억이 왜 독거노인재단으로 넘어갔을까요? 단, 네 자리 숫자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집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혼자 차린 밥상 앞에 그녀의 사진을 모셔놓는 일상적인 의식. 세상 짐 다 짊어진 듯 혼자 마트를 돌며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차린 저녁 식사가 내 현실이 된 지도 어느덧 1년. 여보, 잘 지내지? 거기에선 남편 자식 챙기느라 애쓰지 말고 편히 쉬어. 살았을 땐 당신이 차려준 상을 이젠 내가 차리네 그려. 소주잔을 들어 혼자 건배합니다. 첫 잔, 둘째 잔. 술이 들어갈수록 아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해지고 가슴 속 그리움은 짙어지기만 합니다.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림음. 아내의 첫 기일을 앞두고 보낸 새 아들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갑니다. 아버지, 부부 동반 해외여행이라 빠질 수가 없네요. 아버님 죄송해요. 지수 아빠, 미국 출장 따라갔다 올게요. 할아버지, 아빠 외박한 것 때문에 밤새 싸우더니 엄만 짐 챙겨 나갔고 아빠는 아직도 자고 있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허탕이라더니. 쓰디쓴 웃음이 나옵니다. 아내의 첫 기일에도 나타나지 않는 자식들. 그들에게 부모의 죽음은 그저 달력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건가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위안 말기 판정을 받고 20억 원이 담긴 통장을 꺼내놓자마자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자식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재산 냄새를 맡고 모여든 것입니다.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너희 돈이 되지만 못 알아내면 독거노인재단으로 넘어갈 것이다. 제 말을 들은 자식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까짓 숫자 4개쯤이야. 자신만만해하던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끝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짜. 우리 부부에겐 세상이 무너진 날이었지만 자식들에겐 기억조차 나지 않는 평범한 날이었던 겁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물질적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20억이 날아간 이유,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과 복이 떨어집니다. 제 인생에 참 많은 밤들이 그랬듯 오늘도 저는 비어버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장바구니를 끌며 무엇을 사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참 쉬웠는데 당신의 부재가 이토록 일상의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네요. 혼자 사세요? 계산대 앞에 선 저에게 젊은 점원이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로 넘겼습니다. 모르는 이에게까지 제 아내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기엔 그 현실이 아직도 저에겐 너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어서요. 집으로 돌아와 당신이 쓰던 앞치마를 둘러봅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납니다. 양파 때문인지 당신이 그리워서인지 아마 둘 다겠지요. 당신은 항상 제가 부엌에 들어오면 여보, 나가요. 방해돼요 라고 웃으며 쫓아내곤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그리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사가 되어볼게요. 텅 빈 부엌에 대고 중얼거리며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봅니다. 너무 짜게 나왔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밥상을 거실에 차리고 TV 위에 놓인 당신의 사진을 내려 밥상 앞에 세웁니다. 당신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 당신이 떠난 후로 제가 매일 밤 지키는 의식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거기선 남편 걱정, 자식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살아계실 때는 당신이 차려준 밥상을 이제는 제가 차리네요. 식사를 마치고 소주 한 병을 따릅니다. 당신은 제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하셨지만 이젠 제 마음을 달래줄 것이 이것 말곤 없네요.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당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져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주지 못했네요. 내가 참 못난 남편이었죠.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 알림음에 잠시 생각에서 깨어납니다. 아들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내일이 당신의 첫 기일인데 아버지, 부부 동반 해외여행이라 빠질 수가 없네요. 아버님 죄송해요. 지수 아빠, 미국 출장 따라갔다 올게요. 할아버지, 아빠 외박한 것 때문에 밤새 싸우더니 엄만 짐 챙겨 나갔고 아빠는 아직도 자고 있어.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들을 위해 당신과 함께 평생을 바쳤건만 당신의 첫 기일에 아무도 오지 않는군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허탕이라더니 쓰디쓴 웃음이 나옵니다. 효도라.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친 시간과 정성은 물통에 가득 채운 물처럼 당연한 것이 되고 자식들이 돌려주는 효도는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속절없는 것.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있다가 오지 왜 벌써 오냐고 구박하는 건 아니겠죠. 몇 달 전부터 느껴지던 위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잃은 슬픔 때문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사기입니다. 수술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우리의 앨범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결혼식 날의 당신, 첫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던 당신, 아이들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워하던 당신.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당신도 그랬듯이 저도 끝까지 자식들을 믿고 싶습니다.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진수야, 이 아비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으니 형들한테 연락해서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들러라.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봅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 모아온 우리의 재산입니다. 20억.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이 돈의 행방을 정할 때가 왔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문득 당신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그냥 주지는 마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이 통장에 특별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자식들이 과연 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떠난 날짜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일요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당신이 항상 빨리 일어나라며 커튼을 활짝 열던 그 시간에 맞춰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한 습관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제 몸에 깊이 새겨져 있나 봅니다. 여보, 오늘은 아이들이 오는 날이에요. 당신의 사진에 말을 건네며 옷장을 엽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파란색 셔츠를 꺼내 입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당신이 처음 떠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습니다. 암이 제 몸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려 하는데 문득 당신과 함께했던 마지막 아침 식사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이렇게 햇살이 비추었었지요. 당신은 늘 그랬듯 꽃이 든 작은 화병을 식탁 중앙에 두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껏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닌데 웬 계란말이에요? 그냥요.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그날 오후 당신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제 곁을 떠나셨지요. 제가 먼저 가야 했는데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던 당신이 먼저 가셨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요. 딩동. 현관종이 울리고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조금 설렙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릴 생각에 말이죠. 문을 열자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서 있습니다. 진수, 민수, 그리고 막내 태수. 모두 당신을 닮아 참 잘생겼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가 어쩐지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모두의 얼굴에 불편함이 묻어납니다. 어머니의 첫 기일에 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급하게 불러서일까요? 아니면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어서들 들어오너라. 오랜만에 아버지가 밥상을 차렸단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식사 중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셨다면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식탁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희를 다 부르셨어요. 큰아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옵니다. 아직 밥도 다 못 먹었는데 벌써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서두르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밥부터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꾸나.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당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할 것 같구나. 순간 방안이 고요해집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걱정. 아니, 저는 그들의 눈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부담감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위암 말기라고 하더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말을 마치자마자 자식들 사이에 눈길이 오갑니다. 제 병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더 걱정하는 듯한 표정들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순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자식들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만큼 너그럽지 못한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버지? 둘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질문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간병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겠지요. 걱정 마라.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을 테니. 제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자식들의 얼굴에 스칩니다. 슬픔보다 안도감이 먼저라니. 당신이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키웠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불렀단다.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일제히 그것에 꽂힙니다. 당신과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담긴 통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동안 이 애비가 모은 돈이다. 통장을 건네자 셋째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열어봅니다. 통장 속 숫자를 확인한 순간 자식들의 눈이 커집니다. 이전까지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얼굴들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20억. 생전 처음 보는 밝은 표정으로 자식들이 저를 바라봅니다. 당신과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20억을 유산으로 저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민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머니의 첫 기일에 오지 못했던 미안함이나 아버지의 암 선고에 대한 슬픔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단, 조건이 있다. 제 말에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멈춥니다. 그들의 눈에서 경계심이 빛납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동물처럼 예민해진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뭔데요? 간병해 달라거나 효도하면 준다는 조건 같은 거 말하실 건 아니죠. 진수의 말에 쓴웃음이 납니다. 제 자식들은 이미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명백해졌습니다. 조건부 사랑을 강요하는 욕심 많은 아버지로요. 그런 건 불효자인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순간 당황한 표정들이 보이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거 아니면 다 좋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너희 돈이 되겠지만 만약 못 알아내면 이 돈은 독거노인 재단으로 넘어갈 것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식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당혹감이 스쳤다가 곧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20억이라는 돈 앞에서 그들의 눈빛이 번쩍입니다. 당신이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이해하셨을까요? 좋아요. 그까짓 숫자 4개 정도야. 하하. 큰아들 진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군요. 40이 넘은 새 아들의 얼굴에서 문득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당신과 함께 그들을 키울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진수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민수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하던 모습, 태수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희에게 달려와 안기던 순간. 여러분,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네요. 둘째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TV 오락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처럼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돈을 얻기 위한 게임일 뿐인가요? 당신과 제가 평생 함께한 시간과 추억, 사랑이 담긴 숫자는 그저 맞춰야 할 문제일 뿐인가요? 아버지, 힌트라도 주실래요?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결혼기념일? 셋째 태수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간절함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늘 태수가 가장 감성적이라고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돈에 대한 욕심만 보입니다. 힌트는 없단다. 너희가 부모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알고 싶구나. 제 대답에 아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진수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우린 이걸 꼭 맞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기대감만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시간이지요. 매일 저녁 이맘때면 당신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당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당신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문득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집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거의 매일 들락날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비밀번호에만 있습니다. 제 건강이나 상태는 물어보지도 않고 비밀번호의 힌트를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난 날이 비밀번호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집 처음 구입한 날짜, 아버지가 정년 퇴직한 날. 그들은 갖가지 날짜를 추측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날, 당신이 떠난 그날을 기억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첫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찌 당신이 떠난 날짜를 기억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집니다. 은행에 가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그들의 열정도 식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문득 물어봅니다. 아버지, 혹시 그 비밀번호가 어머니와 관련된 거죠? 가슴이 철렁합니다. 설마 기억해낸 것일까요? 기대감에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역시. 근데 어머니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날짜일까요? 그의 얼굴에 진지함이 서립니다. 마치 중요한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한 표정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만이 보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날짜를 그는 끝내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암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평온해집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상실감은 이제 당신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만나겠네요. 당신이 떠난 후 이 집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 몰라요.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당신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셨지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군요. 문득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닫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당신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장마비였지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은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9월 8일 오후 2시 14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0908. 당신이 떠난 날짜를 중얼거리며 문득 웃음이 납니다. 이토록 중요한 날짜를 자식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면에 불과했던 걸까요? 통장을 다시 꺼내 바라봅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을 바쳐 모은 이 돈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기뻐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당신은 늘 타인을 도우며 사셨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지만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란다. 어릴 적 자식들에게 자주 해주던 말입니다.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날이 올까요? 당신과 저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당신일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곧 저도 그 별들 사이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다시 만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끝내 기억해내지 못한 그 날짜의 이야기를.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의사가 말했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일까요? 여보, 오늘은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대요. 당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계절이지요. 매년 가을이면 당신은 공원에 가서 단풍을 구경하자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바쁘다며 거절했지요. 이제 와서 그런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놓친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사그라들고 이제는 의무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나마도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방문일 뿐 제 건강이나 상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진수가 형식적인 안부를 묻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미소를 지어봅니다. 괜찮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다들 바빠요. 특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변명처럼 들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바쁨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방문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침묵이 흐르다가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비밀번호에 대해 더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원 호실 번호 아닐까요? 그가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떠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기억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란다.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매일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9월 8일 0908 평범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제게는 세상이 무너진 날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달력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던 날이지요. 아버지, 솔직히 이제는 좀 지쳤어요. 갑작스러운 진수의 고백에 놀라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역력합니다. 2달 넘게 모든 가능한 조합을 시도해봤어요. 가족 생일, 기념일, 주소, 전화번호. 없는 게 없어요. 하지만 계속 틀리기만 해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슬픔이나 회한이 아닌 단지 실패에 대한 좌절감만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잃은 슬픔이나 아버지를 잃게 될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답은 저절로 드러날 테니. 제 말에 진수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혹시 비밀번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인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설마 알아챈 것일까요? 하지만 곧 안심합니다. 그는 여전히 당신이 떠난 날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란다. 그런 불길한 생각은 하지 마라. 밤이 깊어 진수가 돌아간 후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별들.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자식들이 끝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네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인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빗물 같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당신의 사랑, 제 사랑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그토록 가볍고 쉽게 잊혀지는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갑자기 세 아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제게 민수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저희가 논의해봤어요. 더 이상 이런 숨바꼭질은 그만두셨으면 해요. 무슨 뜻이니?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제 자식들은 저를 협박까지 하는군요. 돈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 보렴. 제 말에 셋째 태수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세 형제 중 가장 감성적인 아이였지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평생 모으신 재산을 왜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세요? 저희가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태수의 말이 진심으로 들릴까 싶었지만 그의 눈에서도 돈에 대한 집착만이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효도도 할 수 없다는 듯한 모순된 논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효도가 아니란다. 단지 너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랄 뿐이야.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방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도 결국 빈말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보니 승산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군요. 한 달이 지나고 제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으로 겨우 일상을 이어가지만 끝이 가까워졌음을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곧 당신을 만날 수 있겠네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립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첫눈. 매년 첫눈이 내리면 당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당신이 앉아 있었지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이 세상의 미련이었나 봅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대한 미련. 꿈에서 깨어나자 창밖은 이미 환한 아침입니다. 눈이 그치고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문득 당신이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때까지 우리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당신의 부탁을 끝내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려 했던 저의 마지막 시도가 헛되지는 않을 거란 희망도 생깁니다. 창가에 앉아 당신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 담긴 봉투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보, 곧 만나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다시 만날 설렘만이 가득합니다. 3달 후 변호사의 사무실에 새 아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고인께서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끝내 누구도 맞추지 못했기에 예고한 대로 전 재산을 독거노인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서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추가로 고인께서는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너희 어머니 곁에 있을 것이다. 통장의 비밀번호는 0908,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짜였다. 그날의 의미를 기억했다면 나의 유산은 너희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소중한 기억과 사랑이라는 교훈을 너희에게 남기고 싶었다. 세상의 어떤 재산도 너희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그 사랑이 담긴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 재산은 정말로 너희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사랑하는 법, 기억하는 법,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이었다. 언젠가 너희가 이 편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편지가 끝나고 사무실에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세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슬픔과 후회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마지막 가르침이 비록 늦었지만 그들의 가슴에 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저의 사랑이 그들에게 그저 비밀번호가 아닌 진정한 유산으로 남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 0908. 이제 저도 당신 곁에서 영원히 그 숫자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